합성 함수의 연속에 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에 있던 수업 반드시 듣고 그 다음부터 문제를 보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거에 대한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념을 끝까지 본 후 그 다음부터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실수 t에 대하여 y는 t가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ft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0보다 t의 값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의 개수가 없겠죠. t의 값이 0이면 교점의 개수가 2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0과 1 사이에 있으면 교점의 개수가 4개겠죠. 1일 땐 3개입니다. 그리고 1보다 크면 교점의 개수가 무조건 2개입니다. 자, 그러면 ft에 대한 그래프를 봐준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0보다 작을 때는 전부 다 0입니다. 그리고 0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2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0부터 1 사이에선 교점의 개수가 4개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1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3개입니다. 이렇게 3개겠죠. 그리고 1보다 클 때는 교점의 개수가 2개여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의 값이 ft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데 최고 차이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ft gt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0과 1을 보세요. 그러면 0과 1은 이렇게 생겨있는 그래프에서 0과 1은 어디에 있을까요? 극한산을 넘었죠.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 극한산을 넘었으므로 A, B, C, D 중에 이건 극한산이었죠. 여긴 연속산이었어요. 여긴 미분 가능산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생겨 있는 거죠. 따라 B의 위치에 있는 거겠죠. 즉 불연속이지만 극한산을 넘은 겁니다. 따라 B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0은 B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1도 B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속이어야 되니까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C까지 가야겠죠. 따라서 B에 있던 애가 산 하나씩만 넣으면 됩니다. 따라 0에선 반드시 근이 한 개 존재하여야겠죠. 그리고 뭐가 즉 gx가 라는 뜻입니다. gx가. 그리고 1에서도 근이 존재하여야 됩니다. 한 개의 근이죠. 한 개의 산을 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gx입니다. 아시겠죠? 0에선 근이어야 됩니다. 불연속이 되기 때문에 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1에서 불연속이 되므로 산 하나를 넘어서 연속극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근이 한 개 있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이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따라서 F3은 3에서 의 값은 교점의 개수가 2개겠죠? 그리고 G3의 값은 3 곱하기 2 해서 6입니다. 따라서 답은 8이 됩니다. 아시겠죠? 모의고사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x가 0보다 작을 땐 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x 플러스 1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자, 그리고 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7 생겨서 이렇게 생겨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게 fx입니다. 자, 그런데 x는 A에서 연속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A, fx, fx-a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작을 때는 자, 이 값은 f의 a의 좌극한으로 나가겠죠? 자, 이것은 0보다 a 값을 넣어주면 0보다 약간 작은 값에 나가겠죠? 0보다 약간 작은 값이면 1입니다. 따라서 1이겠네요. 자, 이 값은 f의 a 플러스 0이겠죠. 자, 그리고 0보다 약간 큰 값이니까 7이 됩니다. 자, 따라서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됩니다. 즉 f의 a의 좌극한 값과 7 곱하기 f의 a의 우극한 값이 같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극한으로 보자면 fa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fa가 0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fa가 0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원리고요. 원래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A에서 연속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죠? 근데 여기 A를 넣어주면
F0이겠죠. 근데 0에선 불연속이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FA가 근이어야 됩니다. 이게 불연속이 되니까 이쪽에선 근이어야 합니다. 하나가 불연속이 되면 하나는 근이어야 합니다. 단 몇 개의 근을 갖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몇 개의 근을 갖느냐. 즉 극한산, 연속산, 그 다음에 미분 가능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0에서는 근이 존재하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FA 곱하기 F의 0으로 나갈 때의 값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불연속이죠. 그럼 FA가 근이어야 합니다. 이게 0이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FA가 0이어야 된다는 뜻이므로 자,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1이 있겠죠. 0이 되는 값은 14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따라서 A 값의 합은 마이너스 1과 14. 따라서 합은 13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번 하다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우선 하나가 불연속이면 이렇게 fx, gx가 있는데 x는 a에서 이것이 불연속이라면 이것은 x는 a에서 근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 몇 개의 근을 갖는지가 핵심입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2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다. 이거 수능 기출인데 잘 보십시오. gx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생긴 거겠죠. 이렇게 x축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의 값이 8입니다. 이렇게 8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fx 곱하기 gx가 연속이라고 하였죠. 근데 g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1이란 근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 차이의 개수는 1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보았을 때 이건 극한산이죠. 이건 연속산이죠. 이건 미분 가능산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은 좌극한도 우극한도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에 있는 애입니다. 그런데 연속이어야 하니 C까지 가야겠죠? 4는 한 번, 두 번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F3의 값은 4의 제곱, 즉 16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와 gx가 친절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gx가 이렇게 친절하게 그려져 있네요. 그쵸? 자, 근데 fx 곱하기 gx가 연속이라고 하였습니다. 빨리 하실 수 있겠죠? 이제 0에서 불연속이고 2에서 불연속이니 gx는 0과 2에서 불연속입니다. 그 이야기는 fx는 0과 2라는 근을 가져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최고 차이의 개수는 1이다.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좌극한 우극한 존재하니 이건 B의 위치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산을 넘을 때 B의 위치에 있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좌극한 우극한 값이 있으면 좌극한 있고 우극한 값이 있으면 B에 있는 겁니다. 목적지는 C였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한 방에 계산해 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F5의 값은 5 곱하기 3 해서 답은 15, 즉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x가 0의 우극한으로 나갈 때 fx의 값은 0의 우극한으로 나갈 때 fx의 값은 1이다. 참이죠? 1의 극한값은 1의 극한값은 함수값과 같다. 즉 연속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1의 극한값은 2인데 함수값은 1이죠. 따라서 거짓입니다. 자, 그리고 x-1의 fx는 x는 1에서 연속입니까? fx는 1에서 불연속이죠. 그런데 이렇게 x-1한 근이 존재해 줬네요.
따라서 연속입니다. 당연히 차입니다. 이건 봐줄 가치도 없습니다. 지금은 설명 중이니까 한번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 가면 그냥 보자마자 답 체크하고 넘기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쓰셔야겠죠? 자, 보세요. 1보다 약간 작을 때는 1보다 약간 작을 때 2로 당하죠. 1보다 약간 클 때 2로 당합니다. 자, 그리고 1일 때의 값은 1입니다. 자, 그런데 x-1은 1보다 약간 작을 때 0이죠? 0이죠? 그리고 0입니다. 따라서 좌극한 우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증명을 해준 거고, 실제 실험 가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1에서 불연속인데 1이란 근을 가지니 연속이다. 이렇게 보고 넘기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이고, 자, 그리고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일 때,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문제,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원래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좀 더 쉽습니다. 자, 그러면 fx는 불연속점 x가 두 개이다. 그림상 맞죠? 두 개죠. 1에서 연속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1에서 불연속인데 1이랑 근을 갖죠? 그래서 1에서 연속입니다. 봐줄 가치도 없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봐주면 될까요? 불연속이 되는 값만 봐주면 됩니다. 따라서 fx의 제곱을 어디에서 마이너스 1일 때와 그리고 1일 때로 보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약간 작을 때 fx는 뭐로 당할까요? 마이너스 1로 당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클 때 1로 당하겠죠? 그리고 1일 때는 마이너스 1입니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땐 1입니다. 자,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가 같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는 연속입니다. 그러면 1보다 약간 작을 때는 fx는 마이너스 1이죠? 1보다 약간 크면 1이죠? 그리고 1 넣어주면 1입니다.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가 같습니다. 따라서 연속입니다. 따라서 디귿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항함수 fx가 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무한대라고 써있는 게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란 뜻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겨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x가 1로 닿을 때 x-1분의 라고 써져 있죠. 근데 이게 수렴해야 됩니다. 즉 x-1이란 인수가 있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fx는 다시 표현해주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fx 곱하기 gx가 연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x 곱하기 gx가 연속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gx를 딱 보세요. 2가 경계값으로 나눠지죠. 근데 2의 좌극한 값은 3이고 2의 우극한 값은 0이죠. 그러면 2에서 불연속이죠. 2에서 불연속인데 fx 곱하기 gx가 연속이라 되어 있죠. 그럼 2가 뭐여야 될까요? 근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쓰면 답입니다. 쉽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할 건 k입니다. 그러면 x-1 리미트 x가 1로 나갈 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이거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선 가장 좋은 거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는 2입니다. 자, 그래프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쵸? 그리고 1 넣었을 때 값은 2입니다. 자, 그런데 fx와 g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fx는 2에서 불연속이에요. 근데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A의 위치에 있는 거겠죠. 이제 아시겠죠? A의 위치에 있는 애입니다. 근데 C까지 가야겠죠. 산을 2번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fx는 x-2라는 근을 2번 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gx겠죠.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g0의 값이 8이라고 나와 있네요. 따라서 4a가 8. 따라서 a 값은 2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g 6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죠. 그러면 2에 6-2의 제곱이 되므로 2 곱하기 16, 즉 32가 됩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gx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건 당연히 뭘까요?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프. 자, 그런데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자, 보세요. 마이너스 1의 좌극하는 값 자체가 없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x가 1은 a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3 보세요. 3은 좌극한 값이 마이너스 1이죠? 1이죠. 그러면 x가 3은 극한값은 있지만 불연속입니다. 따라서 b에 있습니다. 그러면 5 넣어주겠습니다. 5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죠? 1이죠. 역시 5에서도 불연속입니다. 하지만 극한값은 존재하므로 b에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 뛰어난 문제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연속이니까 c까지 가야겠죠? 따라서 보세요. 이제 gx는 이렇게 생겨 있어야 됩니다. 1에 있던 애가 a에 있던 1은 a에 있었죠. c까지 가야겠죠. 3 몇 번 넘을까요? 2번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2번 넣으면 됩니다. 3이라는 그는 b에 있었으니 3 하나만 넘겠습니다. 그리고 5라는 그는 b에 있었으니 c까지 가겠습니다. 3 하나 넘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 1 됐습니다. 따라서 g4는 3의 제곱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좀 독특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봐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선 이제 잠깐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A의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B의 위치에 있는가, C의 위치에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근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찾아줬어요. 그쵸?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우리는 근을 찾아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는 매우 쉽게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fx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쵸?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gx가 다항 함수일 때는 그냥 이것만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근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gx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만에 하나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gx가 다항 함수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불연속이 되는 값 또한 봐주셔야 합니다. 자, 다시 명심하세요. 원래 fx 곱하기 gx가 연속이려면 하나가 불연속이면 다른 하나는 근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gx가 다항 함수가 아니고 불연속이 된다면 gx가 불연속이 되는 값 또한 봐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해주는 이 문제는 써놓고 외우겠습니다. 여러 번 문제를 풀어보고 외우겠습니다. 반드시 외우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fx가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x 플러스 3. 자, 그려놨습니다. x가 0보다 1 사이에 3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려놨습니다. x가 1보다 클 때는 x 마이너스 3 그려놨습니다. 자, 따라서 fx의 그래프 그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gx는 그리지 않았죠. 자, gx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x는 옆에서 조그맣게 그리겠습니다. 자, gx는 이렇게 생겨있어요. 이렇게 생겨서 0보다 작을 때는 x-1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겨 있겠죠? 자, 그리고 x가 0보다 클 때는 x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게 gx입니다. fx도 불연속이고 gx도 불연속입니다. 자, 그런데 x는 0에서 연속일 때라고 하였습니다. x가 0에서 연속일 때, 즉 뭐가 fx 플러스 k 곱하기 gx가 x는 0에서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0보다 약간 작을 때는
f의 k-0입니다. 0보다 약간 클 때는 f의 k 플러스 0입니다. 그리고 gx 보겠습니다. 0보다 약간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0보다 약간 클 때는 1입니다. 그쵸? 그쵸? 자, 그러면 딱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우선 0까지 대입해 보겠습니다. f에 0 대입해주면 f의 k와 곱하기 g에 0 대입해주면 g 0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연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gx가 불연속이에요. 그쵸? gx가 불연속이에요. 그 얘기는 fk가 0이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fk가 0이 되는 값은 여기서 하나, 그리고 여기서 하나, 두 개 존재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fx 이것이 연속이려면 연속일 때 k 값들의 개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k는 뭐가 될 수 있느냐? k는 마이너스 3과 3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과 3에선 무엇 때문이겠죠? 이건 fx가 0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즉 보세요. fk라고 쓸게요. fk와 gx가 있는데 gx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속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불연속이죠. 그쵸? 그러면 이게 당연히 근이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근, 즉 이거의 값이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값은 이 값과 이 값이다 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계가 더 있습니다. 즉 이건 다항함수일 때 이렇게 되지만 그렇지만 불연속이 되는 그래프에선 불연속이 되는 값까지 봐줘야 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자, 이렇게 생겼을 때 gx는 0보다 약간 작을 때 gx는 마이너스 1이었죠. 그쵸? 그리고 0보다 약간 클 때 gx는 1이었죠. 그리고 이제 f의 k-0과 f의 k 플러스 0을 계산할 때 불연속이 되는 값도 봐줘야 합니다. k가 불연속이 되는 값도 봐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k가 뭐가 되는 값을 봐줘야 될까요? k가 이 값인 즉 1이 되는 값 역시 봐줘야 합니다. k가 만약 1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봐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연속이 되는 값도 봐줘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불연속이 되는 값도 봐줘야 합니다. 그러면 f가 1보다 약간 작을 때는 2로 나가겠죠? 그쵸? 그리고 f가 1보다 약간 클 때는 값이 자, 이것은 마이너스 2로 나가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2로 나가겠죠? 그런데 이 값이 같습니다. 즉 k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연속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되는 k의 값은 마이너스 3과 1입니다. 그래서 x는 0에서 연속일 때 k 값들의 개수는 3개입니다. 3개. 그리고 그 값들을 구하여라. 그럼 마이너스 3과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다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fx 곱하기 gx의 연속성을 볼 때는 다른 하나가 만약에 불연속이라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다른 하나는 근이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gx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다시 fx가 불연속이라면 gx는 반드시 근이어야 합니다. 즉 0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연속이 되는 값에서는 무조건 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불연속일 땐 불연속이 되는 값까지 보아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쓰겠습니다.
자, 따라서 연속성 fx 곱하기 gx의 연속성을 봐주는 방법은 fx 곱하기 gx의 연속성을 봐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볼게요. fx 곱하기 gx의 연속성은 1번 우선 이 산 타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 타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산 탄다. 그리고 따라서 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불연속이 되는 값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영상을 들으신 후 반드시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알고 난 다음에 아,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라고 나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연속성 문제들은 끊임없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능에선 거의 매년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다시 풀어보시고 몸에 완벽하게 익히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해드렸던 이 문제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듣자마자 바로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는 바로 푸는 겁니다.